그럼 또 많다고 할 것 같기도 하고. 자, 유형 16부터 진행하려고 합니다. 유형 16부터의 내용은 먼저 얘가 되겠죠. 유형 자체는 좀 중요한 주제예요. 좀 중요한 주제고 추후에 우리가 수학하에서 합성함수까지 넘어가는 아이디어인데 fx라는 게 다음과 같이 써 있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x 2x 마이너스 2라는 애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식이죠. 일종의 함수예요. 사실 여기는. 근데 f 2x 더하기 1은 0이라 했습니다. 그쵸? 이거의 두근의 차가 얼마냐?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얘를 뭐 하면 돼요? 대입하면 되죠.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2x 더하기 1에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x 더하기 1 빼기 2는 0 이렇게 돼 있는 걸 푸는 겁니다. 그럼 어렵지 않죠?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4x 제곱 지워지네. 마이너스 3은 0. 잠깐만. 네, 그래서 이거 x제곱이 4분의 3이라서 x가 뿔마 2분의 루트 3이 되죠? 그래서 두근의 차는 루트 3이 돼요. 이렇게. 자, 근데 이 문제는 조금 간단한 문제가 되어버린 거고, 원래 이 문제의 유형은 이런 건 아닙니다. 원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보죠. 그래서 좀 더 확장을 해봅시다. fx라는 게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합시다. 이때 fx는 0의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게요. 근데 이게 근이 알파 베타라는 건 뭔 말이냐면 여기 a에다가 알파 제곱을 b에다가 알파를 더하기 c까지 하면 0이 된다는 것이고 더불어 a의 베타 제곱 더하기 b 베타 더하기 c는 0이라는 이야기죠. 무슨 말이냐면 a 옆에다가 뭔가의 제곱을 더하고 b의 네모를 곱해서 더하기 c를 하면 0 되는 이 네모가 근이라는 거잖아요. 그쵸? 네모의 의미가 근이죠.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여기서 저거를 도입합시다. f2x 더하기 1은 0의 근은 뭐예요? 이거의 근은 뭐냐고. 이걸 말할 수 있냐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쟤는 구체적으로 식을 알려줬잖아. 그러니까 문제가 확 쉬워진 거고 얘의 근은 뭐냐는 거죠. 지금 문자밖에 없죠? 죄다 문자밖에 없고 처음으로 숫자라고 등장한 게 얘야. 근데 이거의 근은 어떻게 구해? 어? 2 땡? 그래도 한번 말했으니까 한번 반영해볼까요? 지금 쟤의 근을 이 네모 플러스 1이라 했어요. 그쵸?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근이라는 건 뭔 말이에요? 대입했을 때 0이 되게 하는 거죠. 이 네모 플러스 1을 대입합시다. 뭐 될 것 같아요? 안 되죠. 그럼 비슷한 아이디어로 뭔가 저 2x 플러스 1과 관련이 있을 거 아니야. 새로운 근은. 그치? 맞아요? 자, 그럼 새로운 근은 뭔 말이냐면 알파 프라임과 베타 프라임이라고 일단 표현을 해볼게요. 그럼 얘는 여기에 들어가서 0이 되게 하는 거고요. 그쵸? 베타 프라임은 여기에 들어가서 0이 되게 하는 거죠. 근데 이 f2x 더하기 1이라는 애는 지금 a에 2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b에 2x 더하기 1 더하기 c가 0인 건데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여기 네모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 알파와 베타가 들어간 데가 네모였잖아. 그치? 그럼 이 네모에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알파. 여기랑 여기도 알파가 들어가거나 베타가 들어가는 거죠.
그치? 근데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 있는 거야? 2x 더하기 1이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2x 더하기 1이 알파, 2x 더하기 1이 베타면 된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 이 새로운 근이라는 것은 알파가 되게끔 하는 2분의 알파 마이너스 1과 2분의 베타 마이너스 1을 집어 넣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았죠? 그런 이야기예요. 뭔 말이냐면, 자, 얘의 근을 한번 직접 따져볼게요. 이거 근 누구예요? 근의 공식 쓸 수 있죠? 1 풀마 루트 3이라고 맞지? 1 플러스 루트 3과 1 마이너스 루트 3인데 새롭게 구한 여기 2분의 루트 3을 여기에 넣어봅시다. 그럼 2 곱하기 2분의 루트 3 더하기 1 하면 뭐가 돼요? 그쵸. 1 더하기 루트 3 되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근은 저 2x 플러스 1에 들어가서 기존의 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 네모의 자리 대신에 2x 더하기 1이라는 걸 집어넣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 네모 안에는 결국 알파가 들어가야 된다, 베타가 들어가야 된다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접근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 저 문제에서 그냥 발전을 시켜보면 fx를 그냥 안 알려주고 이렇게 했다고 할게요. fx는 0의 두근이 알파 베타일 때, 아니다. 두근의 합이 2고 곱이 마이너스 2다. 뭐 이런 식으로 줬다고 합시다. 그때 내가 나한테 원하는 f2x 더하기 1은 0의 두근의 합과 곱을 구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겠다는 거죠. 그쵸? 근데 새로운 근은 누구냐면 이 2x 플러스 1이 얘의 두근은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이게 알파이고 얘가 베타가 되게 하는 값심으로 조금 전에 했던 2분의 알파 마이너스 1과 2분의 베타 마이너스 1이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둘의 합은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2이며 두분의 곱은 2분의 알파 베타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이기 때문에 합을 구하면 여기에다가 얘를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0이 되겠죠? 곱은 얼마예요? 계산하면? 곱은 2분의 알파 베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얼마죠? 마이너스 2 플러스 1 이게 돼서 잠깐 곱하면 이거 4분의 아니니? 네. 마이너스 4분의 3이 된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잠깐만. 근데 왜 지금 저기서는 차구하라고 한 거지? 네, 미안해요. 지금 저거랑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오지 했네. 자, 이런 식으로 합과 곱을 새롭게 구해줄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이해가요? 그럼 실제로 우리가 식을 구한 거 보면 이거의 근, 이거 두 개잖아요. 그쵸? 둘의 합 0인 거, 그리고 곱은 마이너스 4분의 3인 거 확인할 수 있죠. 똑같이 나온다는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문자를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까지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원래 이 유형은 여기까지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너무 간단하게 나와서 좀 더 부연 설명을 해봤어요. 자, 그럼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일반적으로 이게 실수근, 그러니까 다시 이 개수가 좀 깔끔하게 떨어지는 경우에는 근의 공식에 따라서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근에 루트가 들어있으면 뿔마 뒤에 루트가 들어있게 됩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건 마치 짝꿍이다. 한 켤레, 신발 한 켤레처럼 짝을 이룬다 라고 해서 그걸 뭐라고 부른다? 켤레근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켤레근이란 건 다시 이야기해보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에 대해서 만약 a, b, c가 유리수일 때 한 근이 p 더하기 루트 q 이렇게 돼 있으면 다른 근이 뭐가 되는 걸? 뭐라고 쓰는 거야? p 마이너스 루트 q가 되는 하나가 플러스면 하나가 마이너스가 되는 이런 상황을 켤레근이라고 말하며 더불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것에 abc가 실수라고 이야기했을 때 한 근이 p 더하기 qi라면 다른 근이 뭐가 된다? p-qi라고 되는 것을 일컫게 됩니다. 이해가요? 자, 이때 중요한 거는 여기가 유리수라는 것과 여기가 실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 2x제곱 마이너스 루트 3x 플러스 1은 0의 한 근이 뭐 1 플러스 루트 2라고 했어요. 다른 근은 뭐다? 다른 건 뭐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은 지금 유리수가 이미 아니죠, 근에. 그러면은 다른 근은 애초에 합이 2분의 루트 3이잖아. 2분의 루트 3에서 1 플러스 루트 2를 뺀 게 다른 근이죠. 그쵸? 켤레근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개수예요. 개수가 유리수일 때 근의 루트가 나왔을 때 켤레근이 나오고, 개수가 실수일 때 한 근이 복소수, 허수여야지만 다른 근이 켤레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루트 유리수가 아닌 거에서 무리수가 나오면 이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야지 켤레근의 개념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 만약 켤레근에 대한 개념이 나오면 쉬우면 여기 있는데 서술형에서 켤레근을 물어봤다? 네, 거의 반드시 얘입니다. 알았죠? 서술형 문제에서 일반적으로 어려운 게 더 나온다고 할 때 객관식 어중간한 데서 나오면 일반적으로 이걸 물어볼 거예요. 양 개념에 대해서 묻는 거니까. 근데 서술형, 즉 맨 마지막 문제에서 이런 게 나왔다. 그건 등급을 가르기 위한 목적인데 고작 저거밖에 안 물어본다? 드물다는 거죠. 드물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물론 서술형 1번이면 이거일 수 있습니다. 근데 서술형 3번 막 이런 건데 혈액을 묻는다? 그럼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의 가능성이 높다. 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전제 조건을 깔아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딱 그런 식으로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몇 년 전에 실제로 시험에 나왔었는데 딱 정확하게 그런 식으로. 아니, 원래 그 친구는 이제 그렇게 했어요. 여기 학원에서 이제 같이 시험을 보면서 전년도에 나왔던 걸 푸는데 선생님 이거 문제 이상해요. 문제가 말이 안 돼요. 왜냐면 그 친구는 이렇게 했거든. 1 플러스 루트 2라고 했을 때 요거를 1 마이너스 루트 2라고 하고서는 선생님 합은 2가 돼야 되는데 합이 2분의 루트 3이 나왔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문제가 잘못됐어요. 이렇게 계속 주장했어. 시험 보는 중에. 잘못된 거 없냐고. 그래서 난 계속 아니야 잘못된 거 없어. 네가 잘못 생각한 거야 해도 결국 틀렸어. 이대로 쓰면서. 그렇죠? 미리 이제 생각을 안 한 거죠. 요게 있을 때는 이게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 물론 이게 그냥 학교 시험이 아니라 학원에서 모의로 본 거니까 다행이었지. 그렇죠? 학교 시험에서 그랬으면 낭패다. 오케이?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켤레근에 대한 개념이고요. 자, 그래서 그에 대한 문제 455번을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x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라고 하는 fx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p와 q가 뭐라고 했어요? 실수. 그렇대요. 근데 fx를 x-1로 나눈 나머지가 1이다. f1은 1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죠. 더불어 fx는 0에 한 근이 1 플러스 i다. 자, 이러면 뭔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다른 근이 뭐다? 이러면 1 마이너스 i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맞지? 왜? 실수라고 나왔으니까. 실수라고 나왔으니까 이렇게 쓸 수, 뭐야? 미안해요. 이거 a 더하기 i인데.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통해서 합이 2a고요. 곱은 a제곱 더하기 1이니까 맞지? 식을 뭐라고 쓸 수 있냐면 x제곱, fx를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제곱 더하기 1이라고 쓸 수 있으며 문제에서 f1은 1이라 했잖아요. 그쵸? f1이라는 값은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2가 1이 되는 거니까 a가 얼마다? 1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죠. 자, 원하는 PQ는 이게 되므로 P 더하기 2Q는 2가 된다라고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실수이기 때문에 켤레근 개념을 넣을 수 있다 했어요. 이게 전제 조건이 중요해요. 원래 이제 고난이도로 갈수록 되게 자그마한 여러분이 보통 놓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묻게 됩니다. 그 부분을 물어야지. 원래 학교 시험 그 사회나 막 이런 것도 보면은 그냥 본문에서는 등급이 안 갈려. 보통 이 조그맣게 써 있는 그 있잖아. 그런 거에서 조그맣게 써 있는 그림 이런 거에다가 이제 등급이 갈리게 되죠. 그거 맞히는 애는 100점이고 뭐 틀리는 애는 못 맞히는 애들은 뭐 등급이 내려가고 이런 식이 되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세부적인 것까지 기억을 좀 해줘야 한다. 그런 개념이죠. 두루뭉술하게 알고 있으면 두루뭉술한 점수 맞아요. 둥글둥글 하는 거지. 그런 점수 맞습니다. 아, 실수했어. 이러면서. 네. 자, 이어서 우리가 2차 방정식의 작성이라는 개념인데 2차 방정식의 작성은 우리가 앞서서 말한 그 개념입니다. 우리가 보통 근에 대한 개념이 나오면 문제를 어떻게 푼다? 대입을 이용해서 풀거나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풀거나 근거계수 관계라는 것을 이용해서 풀거나 맞죠? 셋 중에 하나를 보통 이용한다고 했죠. 근데 인수분해는 기본적으로 이건 뭔 말이냐면 인수정리를 활용한다는 이야기예요. 그쵸? 그래서 알파를 대입해서 0이고 베타를 대입해서 0이다라는 것은 F알파와 F베타가 0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fx라는 애가 최고창의 개수는 뭔지 모르지만 얘와 얘를 반드시 인수로 가져야지 알파를 대입했을 때 0이 되고 베타를 대입했을 때 0이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인수정리 파트에서 이런 것까지만 이야기했어요? 아니죠. 뭐까지 이야기했어요? 이런 형태까지 이야기했죠. f, x, 뭐가 있지? f1은 1, f2는 2, f3은 여기 두 개까지만 있다고 하자. 자,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이거는 식을 어떻게 써야 돼요? 이거 보고선 식은 어떻게 써? 전화 꼭 집어서 물어봐야지 대답을 하겠죠? 이거는 식을 어떻게 써요? fx는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뭐라는 거야? fx는 x지. 얘랑 얘랑 똑같이 생겼잖아. 이거의 근이 1과 2라는 걸로 보는 거죠. 그쵸? 그럼 얘의 근이 1과 2라는 건 어떤 말이에요? fx 마이너스 x라는 애가 a의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빼기 2가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그쵸? 우리 여기까지 확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개념입니다. 이렇게까지 확장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이제 근만 나왔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서 풀어주는 거죠. 뭐 그럼 실질적으로 이렇게 쓰기도 해요. a의 x제곱 마이너스 합 x 플러스 곱 이렇게 써도 되는 거죠. 그쵸? 만약 합과 곱에 대한 힌트를 줬으면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저 식이 그거죠. 저 합과 곱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 작성하는 거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자, 관련된 문제 3문제 풀고 2차 방정식 끝내고 함수로 넘어갑시다. x 4제곱 마이너스 6x제곱 마이너스 16은요. 이거 인수분해 할 수 있어요? 승서야? 해봐.
아이디어만 말해봐. 어떻게 인수분해요? 그쵸. 라지 X 제곱으로 치환하면은 이렇게 되니까 이와 같이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결론적으로 X제곱 마이너스 8과 X제곱 더하기 2는 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이거의 두구 실근이라고 하면 이거는 실근을 갖지 않죠. 얘는 허근이에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 있는 실근이 알파 베타입니다. 그쵸? 거기까지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냥 알파 베타로 써도 되지만 정확하게 알아요. 알파는 2루트 2고요. 베타는 마이너스 2루트 2라는 것까지 구할 수 있죠. 이때 내가 원하는 건 1 마이너스 알파와 1 마이너스 베타를 근으로 가진다는 건 합이 얼마예요? 2가 되고요. 맞죠? 곱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7이 되는 거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7은 0. 이런 2차 방정식을 구해낼 수 있다가 됩니다. 그래서 근을 이야기했을 때 1 마이너스 알파와 1 마이너스 베타를 근으로 가진다면 합을 구하면 2가 되고요. 곱을 구하면 뭐 이거 지금 대입하는 거예요. 곱을 구하면 마이너스 7이 되겠죠. 그래서 합과 곱을 이용해서 식을 써주면 되겠다. 원래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건 최고차항의 개수입니다. 최고차항의 개수인데 문제에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은 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는 거예요. 활용 1번, 2번이 있는데 활용 여러분들 좋아하니까 해보시고요. 470번 보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0에 두근을 우리가 알파 베타라고 했어요. 맞죠? 자, 그럼 뭘 알고 있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1이라는 것과 알파 베타가 1이라는 것까지 얻을 수 있는 거죠. 애초에 허근 가지니까 직접 근을 구하는 건 번거로울 수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아까 전에 말했던 걸 비슷하네. F알파는 베타, F베타는 알파, F1은 1. 를 갖는 2차 식을 구해달랍니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써먹어요? 아까 말했던 거랑 비슷한데. 뭐가 비슷하죠? 알파와 베타가 이렇게 엇갈려 있어요. 우리가 이런 류의 문제는 여기서밖에 안 봤단 말이에요. F1은 1, F2는 2. 그쵸? 그러니까 규칙이 단순히 뭐는 뭐 이게 아니라 1을 대입하면 1이 나오고 2는 대입하면 2가 나왔다는 규칙이 있잖아. X를 대입하면 X가 된다라는 규칙. 그 규칙을 바탕으로 식을 쓰는데 여기에 이 세 개에 대해서 어떤 규칙이 있죠? 규칙이 있어요? 있어요? 그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직 안 보여. 왜 안 보여? 일반적으로 규칙이 있다면 어떻게 돼요? 비슷하게 생겨야 됩니다. 숫자가. 그쵸? 근데 얘는 왜 규칙이 안 보인다고 생각해? 알파와 베타니까. 베타와 알파니까. 서로 문자가 다르니까 머릿속에서 혼선이 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은 문자로 바꿔주면 됩니다. 얘를 활용해서. 즉, F 알파는 베타라는 값이 1-알파죠. F 베타는 알파라는 값이 1-베타죠. 이러면 규칙이 나오죠. 어떤 규칙? fx는 1-x의 근이 알파와 베타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식이 fx는 1-x의 근이라는 건 얘를 넘긴 다음에 0이 되도록 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넘겨야지만 식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1-x를 넘기면요 x 빼기 1이라는 식이 써지는데 이때 근이 알파 베타죠. 그럼 식을 어떻게 쓴다? 어떻게 쓴다? a에 x-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쓰는 겁니다. a라고 꼭 말해줘야만 해요. 그걸 안 해서 보통 틀립니다. 안 해서. 최고 차항의 개수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반드시 써줘야 돼요. 이거 습관이 굉장히 안 잡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습관이 좀 중요합니다. a라고 쓰는 습관. 자, 근데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는 내가 알아. 왜냐면 합과 곱을 알거든. 즉, fx 더하기 x 마이너스 1이라 내가 a의 x제곱 합이 1이고요. 곱이 1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내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것은 a를 구하는 관점이 되는데 f1은 1이라는 걸 마지막으로 적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f에다가 x에다 1 대입하면요. f1 더하기 0은 a가 돼서 1이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죠. f1은 1이라 했으니까 a는 1이 되죠. 다시 1 더하기 0이라고 할까요? 그거는 여기다 1 써주면 되겠다. 미안해요. A, 네. 그래서 a는 1이고요. 따라서 내가 원하는 f2라는 값은 f2 더하기 1이라는 값은 1 곱하기 4 마이너스 2 더하기 1이 돼서 f2의 값이 얼마다? 2가 되겠죠. 이렇게 구해줍니다. 여기까지가 2차 방정식의 일종의 활용 파트였어요.